19. 그 나이에 친구들은 대학 생활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죠. 3교대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서 있었어요. 손에는 늘 기름때가 끼고 귀에는 기계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건 우리 집 사정을 알면 이해가 될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겨울 아버지가 또 술에 취해 회사에서 사고를 쳤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번엔 정말 끝이라고 했죠. 아이고,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는 부엌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어떡하냐. 이제 언니 대학 등록금은 식탁에 놓인 합격 통지서, 서울의 명문대, 우리 언니 이름 위에 찍힌 도장이 빛나고 있었어요. 언니의 꿈이자 우리 가족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내 차례는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계셨고 어머니는 부었던 눈을 감추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민지야, 너 일단 대학은 좀 미루면 안 될까? 언니가 졸업하고 취직하면 그때. 말끝을 흐리는 엄마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항상 그랬으니까요. 우리 집에서 언니는 빛나는 별이었고 저는 그 별을 떠받치는 기둥이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간 공장은 도시 외곽에 있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걸어서 20분. 그곳에서 처음 본 생산라인은 끝없이 이어지는 컨베이어 벨트와 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온다고? 왜? 대학 안 가? 관리자가 물었어요. 가족 사정이 있습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첫 월급날 봉투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은행으로 달려가 대부분을 송금했어요. 언니의 등록금과 집의 생활비로. 남은 돈으로는 기숙사비를 겨우 충당했죠. 그해 여름 언니가 개강을 앞두고 집에 왔을 때였어요. 민지야, 너 때문에 내가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 내가 꼭 성공해서 우리 민지 대학 보내줄게. 언니의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지. 공장에서의 하루하루는 똑같았습니다. 기계적인 움직임, 점심시간의 짧은 휴식, 그리고 끝없는 피로감. 동료들은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의 미래를 봤습니다. 이대로 10년, 20년이 흐르면 저도 저렇게 될까? 그 생각에 밤마다 베개를 적셨죠. 추석 때 고향에 내려갔을 때였어요. 친척들은 언니 자랑으로 시작해서 언니 자랑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수진이는 장학금도 받고 교수님 추천으로 해외 연수도 간대. 역시 공부하는 아이는 달라. 그 자리에 저는 없었어요. 아니, 있었지만 투명인간 같았죠.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들리는 대화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민지는 뭐 하냐? 삼촌의 질문에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아, 민지는 지금 일하고 있어요. 나중에 돈 모아서 공부할 거래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런 말 한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저 공허함만 남았죠. 가족을 위해 선택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매일 밤 꿈에서는 대학 교정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 건 그로부터 1년 후 우연히 언니의 카드 명세서를 보게 된 날이었어요. 등록금에 보태라고 보낸 돈으로 언니는 명품백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너졌어요. 모든 것이. 명세서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60만 원이 넘는 지갑. 제가 사흘 넘게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죠.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언니, 이거 뭐야? 내가 보낸 돈으로 명품 지갑을 샀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침묵. 그리고 이어진 변명. 아니, 그게 친구 생일 선물이었어. 곧 아르바이트해서 갚을 거야.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언니의 목소리에서, 급하게 꾸며낸 변명에서.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 걸까? 누구를 위해서? 주말 휴가를 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 도착한 집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아버지가 누워 계셨고 테이블 위에는 빈 소주병들이 널브러져 있었죠. 방으로 들어가니 엄마가 화장을 하고 계셨어요.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언니한테 보내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엄마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울에 비친 엄마의 눈이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야? 명세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지. 대학 생활도 돈이 많이 드는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매번 그래요. 제가 보낸 돈으로 명품을 사고 여행을 다니고 저는 여기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잔업까지 하는데 언니는 그만해.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너희 언니는 공부해야 돼.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내가 좀 참으면 안 되겠니?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참으라고요? 더 이상 참을 게 남아있나요? 내가 왜 참아야 해요? 언니만 소중한 거예요? 나는. 너도 공부 잘했으면 대학 갔겠지. 엄마의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수진이는 너랑 달라. 얘는 미래가 있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내가 바보였습니다. 내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죠. 희생양으로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 멍한 눈으로 저를 보고 계셨어요. 민지야? 언제 왔어?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돌아오시던 아버지. 술주정으로 직장을 잃고 가족에게 짐만 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방금 왔어요. 돈 좀 있니? 술 한 병만. 말을 끝내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언니였어요. 휴대폰을 손에 들고 웃으며 들어왔지만 저를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지야. 왜 왔어? 왜 오면 안 돼? 내가 돈 보내는 집인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는 엄마를 찾는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늘 그랬죠. 문제가 생기면 엄마에게 숨었어요. 저를 밀어내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 지갑 얼마야? 제가 물었습니다. 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알아버렸다는 것을. 그냥 싸게 산 거야. 거짓말 그만해. 60만 원짜리 지갑이잖아. 내가 보낸 돈으로 샀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엄마가 방에서 나왔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수진아, 언니 좀 데려가. 엄마의 말에 언니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엄마는 언제나 언니 편이었죠. 아니, 오늘은 안 돼요. 오늘은 진실을 좀 알아야겠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아요? 매일 저녁 온몸이 쑤시고 손은 기름때로 까맣게 변해가는데 그 돈으로 언니는 명품 지갑을 사고 엄마는 그걸 덮어주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건데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어. 희생.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어요. 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강요된 희생이었죠. 더는 못해요. 저도 꿈이 있었어요. 저도 대학 가고 싶었다고요. 말을 마치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그대로 누워 천장만 바라보셨고 엄마와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날 밤 짐을 싸서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는 거짓말로 스스로를 속여왔던 시간이 끝났음을 느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기숙사 방으로 돌아온 후 일주일 동안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끄고 침대에만 누워 있었죠. 공장에는 병가를 냈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었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열흘째 되는 날 결심했습니다. 더 멀리 가야겠다고. 가족에게서
이 도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찾았어요. 남쪽 지방의 작은 도시, 전자제품 공장, 기숙사 제공, 식사 포함, 주말 잔업 가능.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짐을 싸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제 인생의 전부가 작은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죠.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 가족에게는 문자 한 통만 남겼습니다. 당분간 연락 못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도망치는 건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가? 도착한 도시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공장 기숙사는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깨끗했어요. 룸메이트는 저보다 3살 많은 유진이었죠. 첫날부터 친절하게 공장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선 다들 자기 사정이 있어서 온 거야.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 유진의 말대로였어요. 모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서로 깊게 파고들지 않았죠. 그게 편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야, 어디 있는 거니? 돈이 필요해.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또 사고를 쳤어. 이번엔 빚을 졌어. 내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꼭 참았어요. 매달 생활비 보낼게요. 그 이상은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도망쳤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족쇄는 제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주말 잔업을 신청했어요. 추가 수당으로 집에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언니의 명품이 아닌 최소한의 생활비만. 그것도 엄마가 아닌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무뎌졌습니다. 매일 같은 일, 같은 시간, 같은 공간.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제가 저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월급의 절반은 제 통장에 모았으니까요.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지야, 나 대학원 합격했어. 등록금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언니의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웃음이 눈물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뻔뻔한지. 대학원? 등록금? 정말 날 뭐로 보는 걸까? 미안해, 도와줄 수 없어.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죠. 민지야, 너 정말 그럴 거니? 내 언니 꿈이 걸린 일인데. 엄마, 제 꿈은요? 제 인생은 누가 책임져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한숨. 항상 그랬죠. 내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듯 했어요. 내가 좀 이해해줬으면 해. 수진이는 그만해요. 더 이상 못 들어요. 전화를 끊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창문 너머로 공장의 불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어요. 이게 내 삶의 전부일까? 끝없이 반복되는 하루하루, 끝없이 요구하는 가족들. 다음 날 유진이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너무 안 좋아.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언니의 명품 지갑, 아버지의 술주정, 엄마의 편애. 유진은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너무 오래 참았네. 내 인생은 내 거야.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아. 유진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부터 나를 위한 삶을 살기로 했다. 더 이상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언니의 대학원 등록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지도 않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죠. 다만 엄마는 가끔 문자로 생활비를 더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최소한의 금액만 보냈어요. 가끔 외로웠습니다. 공장 기숙사와 작업장을 오가는 단조로운 일상, 가족과의 단절된 관계. 하지만 이전보다 마음은 편했어요. 적어도 내가 번 돈이 명품 지갑으로 둔갑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유진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같이 자취할래?
회사 근처에 괜찮은 원룸 있어. 둘이 살면 훨씬 저렴할 거야. 그 제안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유진과 함께 원룸으로 이사한 날 처음으로 진짜 독립을 한 기분이었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죠. 기숙사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입주 파티다. 치킨에 맥주 어때? 유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술에 취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진도 저와 비슷한 사연이 있었어요. 대학을 중퇴하고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공장에서 일하게 된 이야기. 언젠가는 다시 공부하고 싶다는 꿈. 우리 둘 다 언젠가는 이곳을 떠날 거야. 그때까지 서로 힘이 되어주자. 유진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을 나눈 것 같았어요.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퇴근길에 비가 쏟아져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그를 만났죠. 민수는 근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기술자였습니다. 우산 같이 쓸래요? 방향이 같을 것 같은데. 처음 보는 남자의 제안에 경계했지만 솔직한 눈빛에 마음이 놓였어요. 그렇게 우리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민수는 저와 달랐어요. 밝고 긍정적이었죠. 주말마다 등산을 가고 자전거를 타고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 했습니다. 인생은 즐기라고 있는 거야. 힘든 일 있어도 웃으면서 넘기자. 그의 철학이 제게 새로운 활력을 줬어요. 주말마다 만나 영화를 보고 간단한 여행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진은 제가 변한 것을 금방 알아챘죠. 요즘 표정이 달라. 연애하는 얼굴이네. 부끄러웠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났어요.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 민수와 만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그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같이 살래? 내가 지금 사는 집이 좀 넓어서 둘이 살기 딱 좋을 것 같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설렘이 더 컸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유진과 오랜 대화를 나눴어요. 걱정도 했지만 결국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내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할 때였으니까요. 민수의 집으로 이사하기 전 가족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두려움이 컸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거실에는 아버지가 없었고 엄마와 언니만 있었습니다. 언니는 저를 보자 어색하게 웃었어요. 민지야, 오랜만이다. 인사를 나누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어요. 언니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아버지는 여전히 일을 못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리고 곧 같이 살 예정이에요. 엄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언니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고요. 무슨 소리야?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랑 같이 산다고? 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결혼 전에 같이 살아보기로 했어요. 서로 더 알아가려고요. 말도 안 돼. 내가 미쳤구나. 그런 남자 믿을 수 있어? 이해해 주길 바랐던 기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민수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희는 서로 사랑해요. 사랑? 그게 뭐가 중요해? 세상 물정 모르는 애같이.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해요. 기술자예요. 엄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공장 노동자랑 살겠다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 오랫동안 쌓아뒀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저도 공장 노동자예요. 엄마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제 꿈을 포기하게 하고 언니만 챙기고. 이제는 제 인생 살게 해주세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는 충격받은 표정이었고 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나중에 후회해도 이 집에 다시 들어올 생각은 하지 마. 엄마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집을 나와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는 따뜻하게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가 가족이야. 일주일 후 민수의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사는 일상이 낯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 내 딸 어디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술에 취한 아버지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제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문 밖에서 계속되는 아버지의 소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수는 침착하게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내가 나가볼게. 넌 안에 있어. 안 돼요. 아버지가 술 드시면 폭력적이에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 밖에서 엄마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민지야, 당장 나와. 이러면 안 된다. 민수가 문을 열자 술에 취한 아버지와 흥분한 엄마가 들어왔어요. 아버지는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이게 내 남자친구야? 이런 놈이랑 살겠다고 집을 나왔어? 민수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작은 오피스텔 안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어요. 내가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집안 망신시키고 이런 남자랑 살겠다고? 당장 짐 싸서 집에 가자.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저 이제 성인이에요. 제 선택이라고요. 돌아가세요. 이 버릇 없는 것이.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내가 그렇게 컸어? 고생시킨 부모 버리고. 그 말에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고생? 누가요? 아버지는 술만 마시고 엄마는 언니만 챙겼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요? 민수는 조용히 제 옆에 서서 힘이 되어 주었어요.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내 언니는 우리 가족의 희망이었어. 너는? 저는 뭐요? 희생양이요? 돈 버는 기계요? 침묵이 흘렀고 엄마의 다음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너 같은 딸은 처음부터 낳지 말았어야 했어.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민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민지를 상처 주지 마세요. 아버지가 민수를 밀치려 했지만 민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계속해서 저를 노려봤어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더 이상 우리 딸이 아니야.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슬픔, 분노, 그리고 마침내 해방감. 그래요. 저도 더 이상 당신들의 딸이 아니에요. 나가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가리켰어요. 엄마와 아버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두 분을 문 밖으로 안내했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20년 넘게 참아왔던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민수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아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내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아. 그날 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졌어요. 가족과의 충돌 이후 한 달, 겨울이 깊어가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길,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은 집에 좀 늦게 와. 8시쯤 와줘. 의아했지만 따랐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캄캄한 실내에 촛불 불빛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장미꽃잎이 깔려 있었어요. 민수 오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자 민수가 정장을 차려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민지야, 우리가 만난 지 1년이 됐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한 걸음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가 특별하다고 느꼈어. 내 강인함, 따뜻함,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된 마음이 좋았어. 우리 결혼하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 괜찮아요? 가족도 없고 학벌도 없고.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완벽해.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의 미래가 중요한 거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누군가에게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느낌. 네, 결혼할게요. 민수가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 주었어요. 작고 소박한 반지였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작은 결혼식, 우리만의 새 출발.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가족 없는 결혼식이라니.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엄마가 받았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누구랑? 그 공장 다니는 남자?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네. 민수 오빠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와서 보셨으면. 창피한 줄 알아라. 그런 남자랑 결혼한다고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니지 마. 친척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냐. 눈물이 나왔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으니까요. 오시고 싶지 않으면 안 오셔도 돼요. 저는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수가 다가와 저를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우리가 가족이잖아. 그날 밤 일기장에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더 이상 보내지 않을 편지. 엄마, 아빠, 언니. 이제 정말 안녕이에요. 저는 제 삶을 살아갈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실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행복하세요. 저도 행복할 거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족.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